여기는 방콕의 스쿰빗이라는 곳인데요. 이 스쿰빗이 이제 서울로 말하자면 거의 강남과 같은 곳이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여기를 살짝 한 바퀴 둘러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소이 카우보이라고 방콕의 최대 유흥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게 방콕입니다. 이렇게 직업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호객을 하는데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자기를 사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자, 골목을 이제 쭉 돌아봤는데 내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 내부를 봤었을 때 진짜 나체로 막 스트릿 댄스를 추면서 남성들을 유혹을 하고 또 그 남성들은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고 또 돈으로 사서 여성을 구매를 하고 이런 행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거의 태국인들은 없고 외국인 위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성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몹시 안 좋고,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야. 안 되겠어요. 진정이 안 돼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어. 살겠다. 와, 진짜 정신이 확 나갈 것 같아. 확 나갈 것 같아. 와.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복장을 좀 약간 섹시하게 입은 여성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들은 워킹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버젓이 자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야. 나랑 섹스를 하지 않겠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데 이런 도로에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접근을 해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하죠. 저는 태어나서 성매매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참 많은 외국인들이 보면 같이 데이트를 즐기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면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 택시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 손에 지금 전단지 같은 거 들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기 성매매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카메라 들고 이 골목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촬영이 안 된다고 하네요. No video. 오케이. 네, 지금 잠시 이제 카메라 좀 끊고 다시 켰는데, 와, 진짜 좀 충격적이었는 게 저를 구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여기서 카메라 안 찍겠다 하면서 후다닥 이렇게 도망왔거든요. 진짜 강남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완전 강남 같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직업 여성들이 자신을 팔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형용사를 표현해야 될지 그냥 아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와, 제가 이제 여기 또 나무위키를 통해서 태국의 성매매를 대해서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태국은 일단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단속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밀리에 매춘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완전 공개적으로 행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춘부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으나 쫄랑롱콩 대학교의 니테트 티나쿨 박사가 2004년도에 추정을 했을 때에는 약 280만 명의 성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많은 숫자죠. 28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연 몇 %인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매매 종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태국의 평균 급여는 일당 8에서 9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노동자는 고객 1인당 85달러를 벌 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 2탕, 3탕을 뛰게 된다면 돈을 좀 크게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의 게스트하우스에 한번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못 사는 집, 못 사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딸한테 너 성매매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켜 세워줄 수 없겠니? 라고 권유를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모가 딸한테 성매매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냥 여기 방콕의 방거리를 걷고 있으면 괜히 머리 아프고 좀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방콕 여행에서 밤거리는 걷지 않는 편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아침이나 낮에 좀 즐기고 저녁에는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태국에 가족여행을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밤에는 가족끼리 외출을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참, 네,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보셨죠? 이 집까지 근처에 지하철을 타고 같이 오는 모습도 보셨는데, 아시죠? 한국분들도 해외에서 성매매 하시면은 속인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에서도 성매매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또 보게 됐는데 잘 모르겠네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좀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데, 좀 뭔가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찝찝하고, 진짜 혼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역대급 가장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씻고 그냥 자고 싶습니다. 자고 싶어. 그냥 기가 확 빠지고 되게 지치네요. 방콕뿐만 아니라 파타야 그리고 푸켓 이런 곳에 가셔도 이런 길거리가 굉장히 많이 즐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한국인 입장으로서는 쇼킹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태국의 문화라고 봐야 될지. 좀 그래요. 이게 사회적인 주제는 잘못 건드리면 또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 언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되게 태폐적이고 문란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태국인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은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우리나라도 정말 예전에 못 살았을 때 미군을 상대로 이렇게 빨간 집이라든지 홍등가 그런 골목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좀 비추고 있지 않나.
태국도 이제 점점 선진화가 되고 있고 선진 국가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미래에는 이런 문화가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감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방콕의 방거리 스트릿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과 또 다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다.